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재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이고요. 현재 9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이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들, 규제라든지 스타트업들에 대한 성장 지원, 복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타트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투자 유치 소식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카쉐어링 기업이죠. 소카의 인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소카가 새 차부터 소모품 복원 등 전문성을 갖춘 차량 관리 업체인 차케어를 인수했습니다. 소카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을 위한 차량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용자 경험 및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차케어는 출장 세차 O2O 플랫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는 법인 및 단체부터 개인 차량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케어가 세차,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광택, 헤드라이트 복원 등 차량 관리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는 소카 차량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올 4월 실내 정밀 위치 측정 기술 스타트업 폴라리언트를 인수한 데 이어 소카가 또 한 번의 인수 소식을 발표했네요. 스타트업이었던 소카가 몇 년 만에 유니콘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하고 또 다른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국내에도 이런 M&A 생태계가 좀 더 활발히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요새 유튜브를 틀면 심심치 않게 광고가 나오는 기업이 있죠. 코워킹 스페이스 패스트5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패스트5가 18일 3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패스트5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750억 원을 넘기게 됐는데요. 패스트5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공유 주거를 비롯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확장하고 200만 명 규모에 이르는 20인 이하 기업의 임대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선정능력 인근에 오픈한 공유 주거 서비스 라이프원 투게더가 오픈 2개월 만에 완판을 기록하고 이를 시작으로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를 타겟팅한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패스트5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공유 주거의 영역까지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이러한 행보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B2B 핀테크 기업 에멘탈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중소기업들 사내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ERP를 도입하자니 너무 비싸고 또 배우기도 어렵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사내 데이터의 수집, 축적, 분석, 평가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비즈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에멘탈이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비즈앱은 1월 정식 버전 출시 후 7개월 만에 1만 곳이 넘는 기업 고객을 유치했는데요. 중소기업은 비즈앱 하나로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금 계산서, 통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거래 내역 데이터와 재무, 인사, 세무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합 경영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의 경우에도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금을 관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스타트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투자가 핀테크 1호 상장 기업인 웹캡시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에멘탈의 B2B 시장에서의 더욱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인 하얀마인드 투자 유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튜브 동영상 기반 외국어 말하기 모바일 앱 레드키위를 개발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하얀마인드가 6.5억 원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레드키위는 누적 사용자 수 25만 명이고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서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어 외에 일본어와 한국어, 중국어 학습 기능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네, 유튜브를 토대로 이제는 학원이나 인강의 시대를 지나 컨텐츠 기반의 교육 업체들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하얀마인드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빠른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데이터 플랫폼 셀렉트스타의 투자 유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셀렉트스타가 카카오벤처스로부터 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셀렉트스타는 기업이 의뢰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수집 및 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체 모바일 앱 캐시미션에서 사용자는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보상받습니다. 이게 일종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차용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또 새로운 재미가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쪼록 이번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빌리티 업계에 아주 커다란 뉴스가 있었죠. 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17일 발표했었습니다. 기존 택시 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했는데요. 업계 반응은 냉담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개편안에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이렇게 세 가지 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플랫폼 사용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형태의 택시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카카오 택시 등 중개형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문제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방안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고 했지만 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붙었나요? 네, 먼저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택시 감차를 통해 플랫폼의 운송 사업 허가를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대수를 정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 기여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던 VCNC의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어떤 발표가 있었죠? 네, 타다와 같이 대여 차량을 이용한 방식은 아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또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사만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는데요. 네, 결국 이게 운송 사업을 위해서는 기여금 지불과 차량 구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장벽은 더욱 높아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타다, 차차 등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넘어야 할 규제가 늘어났다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의 입장의 온도차가 아직도 큰 만큼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성과가 발표됐는데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관심 많으시죠? 올해부터 시행한 이 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과제 승인 연간 목표 100건 중 81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80%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소요된 기간은 44일로 이는 영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외국 평균 180일보다 빨랐으며 과기부와 산업부가 각각 4회, 금융위원회가 6회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수치만 보면은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는 어떤 곳이 혜택을 많이 받나요? 네, 업종 분야로는 금융이 37건, 의료가 11건, 제조 9건 순으로 승인된 과제가 많았습니다. 기술별로는 앱 기반 플랫폼 기술이 43건으로 5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IoT와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각각 8건, 5건, 5건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승인 유형은 실증 특례가 72%, 적극 행정 16%, 임시 허가가 12%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금융 분야에서 승인 건수가 많이 나타났네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았을지라도 먼 여행을 위한 첫걸음을 잘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 원격 진료 서비스 업체와 의사협회 간 갈등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규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일본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되는 등 양국 관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
수출 규제 에로 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로 애로운 사항이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 신고 센터에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중기부와 범정부 TF팀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기반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수출 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를 비롯한 컨설팅 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매출 감소를 비롯한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중기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1,080억 원과 컨설팅 지원 사업 36억 원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출 규제 사태로 인해 피해본 기업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시기적절한 지원책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주시죠. 함께 일하는 재단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오는 8월 12일까지 MG 희망나눔 소셜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건데요. 사회적 문제 해결 미션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모두 20곳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은 최대 7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서 홍보와 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기업에게는 MG 인프라를 제공해서 새마을금고와 상생 협력할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7천만 원이면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다음은요. 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청년창업 스마트 2030 프로그램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스마트 2030은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문화 콘텐츠 및 IT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을 꿈꾸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경기도 내 신규 창업자 30명입니다. 분야는 ICT 융합, 출판, 만화, 콘텐츠 창작, 애니메이션, 게임, 미디어 아트, VR 및 AR, 캐릭터, 공연, 지식정보, 디자인, 스토리텔링, 제조 융합 등이 있습니다. 네, 분야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40시간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투자자 네트워크,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수 창업가 15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초기 창업 지원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7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차이나 챌린저스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나 챌린저스 데이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국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네트워크 세미나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대표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국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판다캐피탈, PwC 상해, 실크로드, 홍콩 투자청 등도 참여해서 중국 투자 생태계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신전략, 중국 스타트업 트렌드 강연을 진행합니다. 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국 담당이라고 하면 김태훈 매니저님을 빼먹을 수 없겠는데요. 김태훈 매니저님,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대한민국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분들 중 가장 아마 열정적인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과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유관기관 등 중국 관련 관계자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사랑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스타트업이 있다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